안녕하십니까. 개미무맹입니다. 드디어 올해 2022년 마지막 한 주가 되고, 또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주가 상황이나, 부동산이나, 경제 전반적인 상황들이, 마냥 즐겁게, 예, 돈 쓰고 싶은 대로 펑펑 쓰면서, 보내기에는 조금 집집마다 좀 각기 좀 사정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행복한 일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돈을 쓰는 게 맞죠. 예. 행복하려고 돈을 버는 건데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맛있는 거 드시고 애들이나 부모님이나한테 또 예쁜 선물도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또 예쁜 연말들을 또 마무리를 다들 좀 또 잘 하시기를. 자, 오늘 영상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어떤 작전의 서막 같은 분위기다. 이런 대주주라고 우리가 일단은 지분율이 5%가 넘어가면 대주주예요. 예.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주주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경영과 지금 영위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시너지, 그리고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이런 사모펀드들은 아무런 역할도 없고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얘들은 그냥 돈만 빌려주는 애들이다. 돈만 빌려주고 이 수익을 원하는 그냥 단순한 투자자들이다. 근데 얘들이 제가 여러 팩트적인 근거를 들어서 저의 추측을, 이게 작전의 서막이라는 그 추측을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팩트에 준해서 봐야지, 소설을 쓰냐, 네? 이런 얘기들을 댓글을 다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그때부터 쭉 급격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뭔가 대주주가 뭔가 팔고 나간다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더 걱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대주주들이 나갈 때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제가 있었고, 왜 전체를 다 정리하지 않는 것이. 왜냐면 남아있는 주식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적은 물량을 정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 남아있는 물량이 하방 압력을 받을 텐데, 왜 그렇게 할까? 이 회사가 희망이 완전히 없고 완전히 끝났다 그냥. 예, 내부 정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완전 개작살 난 회사다. 살아날 수가 없다. 이렇다면 왜 그들은 이제 대주주가 빠져나가는 것에 우리 주주들이 혹은 주가가 영향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뭔가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주주들이 지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얘들은 뭔가를 알고 있고 뭔가 악재 뉴스가 있고 뭔가 회사가 뭔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지분을 줄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뭔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대주주들이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사모펀드 애들이 뭔가를 내부 정보를 알고 있다면은 안 좋아 회사가. 그러면 왜 좀 많은 물량을 정리를 해야지 왜 조금 정리를 하고 많은 물량에다가 악영향을 미치냐 이거죠.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거야. 제 발등 찍기예요. 누워서 침 뱉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이 주가의 방향의 시선을 같은 것을 지금이 최악이다 아니다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리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 개박살 나고 있다.
희망도 없고, 뭔가 신뢰도 안 가고, 굉장히 지금 암울하다 이거죠. 그건 지금 현재까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건데라는 건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해가지고, 뭐, 희망 회로를 돌리세요. 잘 될 거예요. 무조건 잘 될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막 욕하고, 막 주주들이, 하는 그 이제 박소연 대표, 김진우 대표, 이런 사람들이 지분을 줄였다. 이러면은, 이건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사모펀드가 이 대주주 지분을 정리를 한 거는, 이거는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도 아니며 오히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금 마련을 위해서 그렇게 지분을 정리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작전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그냥 제 추측이다. 작전이라는 자체는 추측인데 그 추측이 아무런 그런 이제 근거 없이 허무맹랑한 추측이 아니라, 이런저런 팩트에 준해서 이런 팩트들 때문에 작전의 서망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라고 추측을 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절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또 희망회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희망회로를 잘 돌리는 유튜버들이 누군지. 저는 이거를 처음에 살 때부터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 장기 투자. 이게 제가 한 달 뒤에 오를 거야. 2주 뒤에 오를 거야. 내일 오를 거야. 석 달 뒤에 오를 거야. 이렇게 단기간에 제가 오를 거라 하면은 장기 투자를 왜 하라 하겠습니까? 분할 투자를 왜 하라 하겠어요? 몰빵하고 치면 되지. 제가 처음부터 이 종목은 장기로 봐야 된다. 장기로 봐야 된다. 3년, 5년, 이렇게 장기로 봐야 되는 거다. 이 바이오라는 섹터 자체가, 뭐 했다 하면은, 그냥 뭐 했다 하면 연단이. 이게 금세 뭔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쉽지 않다. 뚝딱뚝딱 약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 이거죠. 물론 상장하기 전부터 뭔가 그렇게 좀 기대해왔던 이제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가 미끄러지면서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맞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회사를 못 믿고 얘들이 말하는 것을 못 믿고 왜? 얘네들이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막 거짓말을 막 주저리 했다가는 나중에 있잖아요. 난다 긴다 하는 진짜 그런 개미들도 많아요. 예? 조사해가지고 얘네들이 주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이래가지고 주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예? 공시를 이상하게 했다. 이러면 나중에 진짜 송사에 휘말리면 이 회사는 그냥 개작살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공시로서 뭔가 발표하는 내용들은 신뢰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이미 막장까지 가는 기업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따로 있어요.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런 바이오 섹터는요,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제가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바이오 섹터는요, 그냥 전문가, 애널리스트, 증권사, 펀드 매니저, 얘들도 분석을 할 수가 없는 정말 고난이도의 굉장히 어려운 분야다. 그냥 왕 중에 왕, 그런 수준으로 굉장히 분석하기가 힘들고 예측하기가 힘든 게 바이오 섹터다. 그리고 뭐 아니면 도가 바로 바이오 섹터다. 당연히 근데 전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잘 될 기업은 극소수죠. 대부분이 다 실패해요. 맞아요. 그래서 잘 된 기업들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최근에 뉴스가 이거는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는 통과해도 이거는 레드오션이라 이미 타이밍이 이미 늦었다 이런 얘기들 주저되고 있어요.
마치 옛날에 무슨 돈은 쓰레기, 현금은 쓰레기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늦은 거를, 왜 타이밍 이미 늦었고, 이미 레드오션인데, 왜 다른 바이오 시밀러 개발사들이 거기에 뛰어들겠습니까? 시장이,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먹을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레드오션이다. 아무리 떠들어 쌓아도 있잖아요. 먹을 게 있는 시장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바이오 시밀러 하나 무슨 해가지고, 나 이걸로 평생 먹고 살 거야 하는 바이오 기업들 아무도 없어요. 물론,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가 첫 바이오 시밀러, 그게 이제 미끄러지면서, 이제 뒤에 다른 이제 아바스틴이나 휴미라 같은 바이오 시밀러들도 위태로운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승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매출을 올리고, 무슨 수익을 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력,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의 기술력과 노하우, 경험, 예? 능력,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무슨 수익을 극대화하고 대박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알고 있는 내용을 왜 계속 끄집어내냐, 이거죠. 과거의 일을 이미 지나가고,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는데, 왜 그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뭔가 이 회사의 미래가 아주 암울하고 안 좋은 것처럼 설사 한마디로 헉세틴 바이오시밀러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주주들도 많은데 헉세틴 바이오시밀러 이거 통과돼도 이거는 개쓰레기다. 이건 이미 레드오션 시장이고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기업들도 지금 박터지게 지금 경쟁 중이다. 이제 기어 나와가지고 해도 개뿔도 돈 빨아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봐야 돼요. 사모펀드 이마들은 얄궂게 한 3%, 10개 중에 3개만 살짝 팔아가지고 자금을 만들었다. 안 좋은 영향을 분명히 자기 나머지 10개 중에 7개가 남아있는 그 7개 지분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칠 가치가 더 떨어질 걸 뻔히 알면서도 다 빼지 않고 3개만 정리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뉴스가 나온 거야. 예? 암울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대주주, 경영에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주주가 지분을 줄였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다 이거죠. 나쁜 영향이다 이거죠. 거기다가 뉴스에서 막 암울하게 때려. 그나마 내가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 믿고 있었는데, 이게 통과도 불투명한데, 통과돼도 팔아먹기 힘들다. 이래버리니까, 사람들 완전히 기대에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냐, 이거죠. 우연이냐. 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 여기가 레드오션이다. 이제 시장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이런 거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됐던 거고, 다 얘기 나왔던 것들이라. 근데 왜 굳이, 딱 이 시점에, 다시 재탕, 삼탕 하는 게 뭐 때문이야, 이거죠. 여러분, 작전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이 작전주가 되는 게 저는 별로 좋지 않아요. 주가가 올라도 작전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저는 별로 장투자로서 별로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작전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건 그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작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잔인하고 그런 거면 정말 마치 이 작전 세력들은 전지전능한 진짜 신이 된 듯한 그 개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짜 사정과 자금 사정과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 보듯이 그들의 진짜 다 떨어져 나가고 나면 마치 거짓말처럼 그 진짜 주식이 올라요. 정말 내일 이 회사 부도 날 것 같다. 이 회사 막 상장 폐지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 직전까지 만들어가지고 심리학 개미들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 정도로 잔인해요. 그게 있잖아요. 3개월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작전이라는 건 굉장히 잔인하다. 그 정도로 잔인하다.
뭐 2개월, 1개월 이런 거 없어요. 작전은요, 그냥 완벽해질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자기들 그 작전을 하기 위해서 뭐 커뮤니티, 각종 커뮤니티나 카페나 뭐 이런 데서부터 다 작업을 합니다. 예, 아르바이트들도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안 좋은 내용을 적으려면 안 좋은 내용 적고 나중에 주가가 나중에 이제 작전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진짜 박소연 대표 진짜 볼일 보는 뭐 똥 싸는 것까지 다 좋은 무슨 호재인 것처럼 막 싸질러놔요 사람들. 그 정도. 근데 사람들이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기분 좋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처박을 때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사람들 마음이 당연히 지금 분위기 안 좋고 주가가 꼬라박고 있으니까 다 또 그 안 좋은 악재 뉴스를 믿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주식이 주가가 오르면요. 진짜 무슨 이유를 다 갖다 붙여서 호재다 다 호재예요. 모든 게 호재예요. 그냥 그러니까 박소연 대표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그냥 막 다 호재라. 박소연 대표가 아침에 밥을 먹었다 호재다. 주가 팍 오르고. 박소연 대표가 글로벌 제약사 대표가 다니는 헬스장에 등록을 했다. 호재고. 무조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호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한국 시장, 제가 계속해서 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을 좀 구분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늘상 말을 해왔어요. 이런 게 가능한 게 어디다? 한국 주식시장인 거예요. 이런 게 안타까워요. 이게 바로 한국 주식시장이 어떤 지속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꾸 들게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일부러 제도를요, 그냥 작전을 작전 해 쳐먹어. 이렇게 뭔가 해라고 그 판을 깔아놓은 듯한. 그러다가 걸리기도 힘들지만, 걸려도 죄를 제대로 묻지 않는, 가벼운 처벌받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1년에 작전을 얼마나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상상해. 그냥 진짜, 예? 영화 아저씨 원빈 대사처럼 진짜 금리빨 빼고 모조리 씹어 먹어주기 할 때처럼 금리빨 수준의 종목들 빼고는 다 작전 주식이라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작전 세력이 잡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대놓고 지금 말로 김건희 이런 사람들도 그냥 언론에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도 이미 공범이에요. 그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 들어갔다 하면, 재판 걸었다 하면은, 추가 검찰이, 그냥 수사를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해도 있잖아요. 이미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이미 빼박이에요. 그래서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수사조차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다른 애들은 일부러 좀 정치 얘기라서 좀 민감하실 수 있겠지만, 장모도 쟤는 무조건 그거예요. 유죄예요. 근데 검사가 그냥 의지가 없고 무죄를 받기 위해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도 제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도 유죄가 맞는데 검사가 증거를 충분히 제시를 하지 못해서 무죄로 판명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정치 얘기는 뭐 요래해서 그냥 끝나고, 기분이 좀 안 좋으셨다면 혹시나 이제 보수 성향이시거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구독자분들한테는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엄청난 작전이 펼쳐지는데도, 주식 작전이 펼쳐지는데도 검거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잡을 수도 없고, 잡아도 뭔가 증명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이나 이 사람도 이제 기소가 됐잖아요. 기소됐는데 이 사람 무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받기 굉장히 어렵다. 이 주식이 지금 내년에 이제 작전을 펼치든 뭘 하든 간에 그 또한 역사니까. 이 회사의 프시지 바이오파마의 역사고, 옛날 셀트리온도 램시마 출시 전에, 그러니까
세트리온의 최초의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램시마인데, 램시마 출시 전에 제가 그때 샀다고 했잖아요. 서정진 회장도 뭐 죽겠다, 그냥 진짜. 공매도 세력 때문에 죽겠다. 예?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도 작전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가를 올리는 것만 작전이 아니에요.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이득인 세력들한테는 떨어뜨리는 게 작전이에요, 자기들한테는. 그러니까 서정진 회장도 치를 떨었던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나 지분 다 팔고 그냥 나 해외 갈래. 나 그 정도로 부들부들 했단 말입니다. 왜? 바이오 이 섹터라는 자체가 있잖아요. 공격 대상이 되기가 쉬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지금 팔 사람 다 팔았고, 예? 팔 사람 다 팔았고 더 이상 팔 물량들이 없어요. 대주주가 뭐 팔았니 많이 해도 더 이상 먹고 죽을래 해도 지금 매도 물량 나올 게 없어요. 예? 정말 쥐꼬리 같은 물량 그거 가지고 지금 주가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 매수세가 완전히 실종이 됐거든. 매수세가 없어요. 아예 없으니까 진짜 적은 물량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주가를 받칠 그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좀 약간 거시적 경제 환경, 지금 현금이 씨가 마르는 지금 이런 경제 환경도 다 한몫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작전 세력들한테는 득이 된다 이거죠. 무주공산이에요, 그냥. 예, 무혈입선인 겁니다. 왜? 자기가 주가를 끌어올려도 매도 물량들이 나오는 것들이 희박하고 주가를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주가를 이불로 떨어뜨려도 정말 적은 자금 가지고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놀이터인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뭐 구독자 몇 명 안 되는 내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예? 매수세 안 붙습니다. 얘네들 이제 놀기 딱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진짜 작전 말잖아요. 잔인하다고. 진짜 잔인해요. 진짜 안 팔래야 안 팔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잔인한 게 작전의 서막이에요. 왜냐면 그 정도로 해줘야 자기들이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공포감 더하기 주가를 확 떨어뜨립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런 다음에 거짓말처럼 주가를 올려요.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7,600원이라는데 7,600원이 아니라 4,000원, 5,000원까지 떨어뜨린다면 나중에 3만원이 되어도 8,000원대 평단을 해서 3만원에 먹는 거랑 4,000원, 5,000원 해가지고 3만원대 먹는 거랑 수익이 다르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그거예요. 다 보고 있다. 작전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사는지 파는지 평단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온갖 편법과 불법을 다 해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거예요. 시간. 이 시간이 제가 개미에게 유일한 무기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세력과 작전 세력과 뭐 이런 건 없어요. 이 시간만큼은 이 작전 세력들도 아무리 자기들이 질질 끌고 시간을 6개월, 1년 동안 계속해서 푸시 팔아라 하고 이렇게 해도 그냥 장투 개미들은 그럼 얘네들도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강성주주들이 있어요. 야, 얘네들은 죽어도 안 파네. 오히려 인마들은 자꾸 더 산다 이거야. 뭘 알고 있다는 듯이 더 산다 이거야. 어쩔 수 없다. 얘들은 이 강성주주들 몇 명은 데리고 가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제 오랜 주식 경험의 왜냐면 작전주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작전을 펼쳤다는 게 아니라 작전주 같은 그런 주식들에 제가 또 많이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참여를 했다는 게 매도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안다 이겁니다. 거짓말 같아요, 진짜. 진짜 참다. 진짜 딱 팔면은 거짓말처럼 뭔가 그 하루 이틀 뒤부터. 근데 모두가 다 내 같은 거야. 다 참다가 어제, 오늘, 내일 중에 다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나고 나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지금 분위기는 죽을 것 같아. 지옥이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막 진짜요. 뭐 거의 미친 듯이 열광하듯이 부동산이 막 오를 때 요즘 같은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아는 거지. 지나고 나서 저 1년 전을 바라볼 때 그런 거지. 그 1년 속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는 모른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시기가 지옥 같고 힘들고 희망도 없고 진짜 아무래도 나중에 또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그때 이렇게 바라보면요 정말 제가 옛날에 동부 하이텍, DB 하이텍, 셀트리온, 카카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때 이 시점에 주가가 이렇게 바닥일 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만 원이다. 하면 이게 30만 원이에요. 꿈 같잖아요. 30만 원이. 근데 시간이 흘러서 30만 원이 됐어. 5년이 흘러서 30만 원이 됐어. 근데 이 30만 원일 때 이 5년 전 가격을 보면은 이 만 원이 꿈 같다니까요. 두 번 다시는 이 만 원이 올 수 없다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최악이고 미칠 것 같고 예? 근데 여러분들은 상장 폐지되는 회사의 특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이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는 상장 폐지를 논할 회사가 아니에요. 아직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옥 같고 이럴 때 지금 뭐 같은 이 박스권 여기서 나중에 우리 시간이 흘러서 이때를 진짜 야 만 원 아래 저 시절에 진짜 우리 힘들었지 진짜 저때 진짜 왕창 때려 박았어야 되는데 그때 왜 내가 그냥 왕창 매수하지 않았을까 그때는 그래도 무서웠잖아 이렇게 우리가 뭔가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기우제 같은 거고 바램입니다. 제 바램 분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고 분할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요 뭐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즐거워요. 여러분들과 그런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왜? 장기 투자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싸게 막 주가가 막 떨어지면요. 와 싸다 하고 좋아한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나 마음가짐이 아직 안 되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리비안도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리비안도 지금 20달러 깨졌습니다. 저는 또 매수할 거예요. 또 20점 마지막에 매수한 금액이 20.39달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20.39가 아니고 20달러도 좀 깨지고 19달러도 장중에 한번 깨졌어요. 18점 몇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좋아요. 또 살 거예요. 이것이 기회다 아니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무도 답을 알 수가 없어. 지나봐야 안다. 3년 뒤에 5년 뒤에 쪽박을 찰지 대박을 칠지 아니면 3년 5년 동안 홍보를 할지 그냥 또이또이 할지 시간이 흘러봐야 안다. 시간이 개미의 유일한 무기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빚내지 마라. 금방 어디다 써야 될 돈을 아무리 빚낸 돈은 아니지만 내가 현금이지만 내가 당장 뭐 어디다 써야 되는 돈이고 몇 개 다음 달에 써야 되는 돈이고 그런 돈은 절대 주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개미의 유일한 무기가 시간인데 그 시간이 없는 돈들을 주식에 투자하면은 당연히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고 안절부절 못하고 왜? 시간 제한 타임이 걸려 있으니까 저 안에 뭔가 내가 뭔가 손절이든 익절이든 뭐는 걸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조바심이 나고 악재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거래량 제가 계속해서 이 거래량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 이 거래량 없이 제가 이때 뭐랬어요? 거래량 없이 오를 때
언제든지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 처박을 수 있다. 왜? 거래량 없이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또 올려낼 수 있는 게 또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가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하락하면은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것은 다시 언제든지 오를 수 있다. 거래량 없이 오르는 것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튼 제가 기우제를 지내고 그냥 무슨 희망회로를 돌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하지 마세요. 제 영상 보지 마세요. 제가 무슨 기우제를 지내고 제가 무슨 희망회로를 돌리고 그런 있는 팩트를 가지고 그냥 그것을 근거로 해서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지금 호세틴 바이오 시밀러 제가 약 자체는 문제가 없다. 약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뭐가 문제인데 임상 배치와 상용화 배치 간의 동등성 그게 문제가 됐다. 이런 부분도 제가 얘들이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 전에 공시하기 전에 뉴스 뜨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검사를 해도 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 이런저런 팩트를 근거로 이런저런 논리를 펼쳐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다. 너무 희망을 갖지 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희망회로입니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의 기본에서 논리를 펼치고 그 논리에 의해서 도출된 예측이 이게 무슨 기우제고 무슨 희망회로라는 얘기예요. 왜 다른 유튜버들이 댓글창에 댓글 못 달게 하겠어요? 그들이 그런 댓글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댓글들을 보고 다른 어떤 구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탈퇴하거나 아니면 가입을 망설이거나 이렇게 할까봐 좋은 댓글이 달려야 되는데 좋은 댓글 달리려면 잘 맞춰야 되거든. 네? 잘 맞춰야 되는데 자꾸 틀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서 와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댓글에. 그런 욕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까봐 아예 댓글창을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댓글창을 과거에 닫았던 뭐 어떻게 했던 그런 사람들은 특정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 무슨 이렇게 싸움이 붙었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서는 그냥 지가 분석했는데 뭐가 그게 틀려서 막 그렇게 댓글이 달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나름대로의 어떤 팩트, 그 팩트를 가지고 펼치는 논리, 이런 논리에서 나오는 저만의 예측, 그러니까 결국엔 예측이죠.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예? 확정적인 게 아니라 예측이죠, 당연히. 근데 이 예측만 보고, 야, 소설 쓰지 마라, 바램이다, 뭐, 하지 마라, 기우제 하지 마라, 뭐 희망회로 돌리지 마라. 이 예측은, 주가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측한 사람들이 다 기우제고, 다 희망회로입니까? 예? 저는, 떨어지는 종목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고, 오를 것 같은 종목은 오른다고 말씀드렸고, 오를 때 팔아라 했고, 떨어지면 사라 했어요. 제가 리비안도, 여러분들 제 리비안 방송에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제 영상을 많이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리비안 관련된 제 영상들을 보세요. 무작정 사라고 했는지 예? 오르면 팔고 이쯤이면 사도 된다 사고 다시 또 오르면 팔고 그렇게 해서 저는 미국 주식 쪽은 돈 많이 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측이 그냥 완전 근거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막 뇌피셜로만 그냥 삭삭삭삭 돌려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기우제고 희망회로죠. 저는 팩트에 준해가지고 논리를 펼쳐서 예측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부동산이고 다 안 좋아요. 지금 분위기 안 좋지 않습니까? 현금이 씨가 말랐어요. 예?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제대로 잡으시고 예? 뭐 여러분들 뭐 이거 작전 들어가서 주가 폭발할 거니까 사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그래도 뭐,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네.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어느 분 말처럼, 허무맹랑하네. 이라 하면은 그냥 제 영상 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굉장히 연말인데도 즐거워야 될 연말 연시에 증시 분위기 안 좋죠. 하지만 주식은 늘 그렇다. 늘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시장이다. 내가 오르는 것밖에 없던 시절에 내가 주식을 시작해서 내리는 시장을 잘 몰랐을 뿐이다. 예. 이번 참에 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예, 좀 경험도 많이 쌓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또 주식의 재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